네, 안녕하십니까. 금의 프랙처 세미나 소아 파트의 로어 익스트리미티 그리고 비주얼 인저리 파트를 맡은 3년차 김대현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 소아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비주얼 인저리에 대해서 먼저 보신 뒤에 각각의 로어 익스트리미티의 프랙처에 대해서 케이스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와 성인의 뼈 구조 중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바로 피지스이고, 먼저 피지스 인저리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 왼쪽 사진과 같이 레디오 루센트하게 보이는 피지스는 다음과 같이 여러 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 인저리를 받는 경우에 이러한 성장판의 여러 세포층 중 외력에 대해 저항이 가장 적은 하이퍼트로픽 존에서 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장판의 구조를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다음과 같이 메타피지스의 본 포션과 아직 오시피케이션 되지 않은 에피피지스의 콘드러스 포션 사이의 세포층이 존재하는 것이 보이고, 이곳 중에 중간 부분이 외력에 취약한 하이퍼트로픽 존이 되겠습니다. 비주얼 인저리에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설터 해리스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설터 해리스 클래시피케이션은 손상 기전 성장판을 구성하는 세포층 그리고 골절성과의 관계, 그리고 향후 성장 장애와 관련해서 총 5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 중 주변으로 골절선이 관찰되는 2, 3, 4형과 다르게 1형은 전이가 경미한 경우 압통이나 부종 등의 임상적 증상만 나타나고 방사선상으로 진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면밀히 봐야 됩니다. 단순 방사선 검사로 추시 관찰했을 때 성장판 주위 골막 반응으로 1형을 추후에 진단하기도 합니다. 또한 1형하고 5형은 수상 직후에는 구별하기가 어렵고 추시 관찰하면 성장 정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토양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아 골절의 기본 치료 원칙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소아의 뼈는 외력에 대해 탄성력이 크고 기질이 적고 골다공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골막이 두껍다는 특징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왕성한 리모델링 파워가 지닌다는 것이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와 관련된 소아골절 치료에서 골 연령이 낮을수록 골 유압 기간이 짧은 특징이 있고, 예를 들어서 피머 프랙처의 경우에는 피머 셰프트 프랙처의 경우에는 신생아 그리고 유소아에서는 3에서 4주가 유압에 걸리는 시간이고, 그 이후에는 기억하시기 쉽게 주당 나이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5세는 5주, 6세는 6주 정도 자신의 나이만큼의 기간이 골 유압이 소요되게 됩니다. 메타피지스의 경우에는 다이아피지스의 치유 기간의 반 정도 소요되고, 브로스플레트 인저리의 경우에는 메타피지스 치유 기간의 또 반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서터에리스 타입 4랑 5는 메타피지스와 치유 기간이 비슷하게 됩니다. 다음은 로어 익스트리미티 프랙처이고 제일 먼저 펠비스를 보시겠습니다. 소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골반 골절은 어버전 프랙처, 그러니까 한국의 말로는 겨냥 골절입니다. 골반의 2차 고라 중심이 유압되기 전에 14에서 25세에서는 주로 발생하고, 골보다는 연골이 약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어버전 프랙처의 형태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왼쪽의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각 부위별로 어태치먼트 되어 있는 근육이 갑작스럽게 수축을 하게 되고, 주로 순간적인 근육의 수축 때문에 발생하는, 그러니까 슈퍼초 활동에서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렉터스 피머리스가 붙는 AIS고 축구나 럭비 선수에게서 잘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겨냥 골절은 해당 근육을 이완시키는 자세로 배드레스트하는 보존적 치료를 통해 치료하게 됩니다. 먼저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15세 남한이고 전력 질주 및 오른쪽 발을 앞으로 차는 동작으로 발생한 우측 골반 통증으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우측 ASIS 여기에서 어부정 프랙처 소견이고 사이토리얼스의 갑작스러운 수축으로 골절이 발생했고 보존적 치료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간단하게 보시고요. 일리악소에스로 갑작스러운 수축 때문에 발생한 건 됐고, 다음은 힙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소아에서 고관절 골절은 드물지만 골절 시 합병증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피머럴 헤드의 서큘레이션입니다. 소아에서의 피머 4개 프랙처의 가장 큰 합병증은 헤드의 AVN인데, 고령에서는 뇌 프랙처에서 인공관절 추환술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공관절 수명하고 기능상의 제약을 고려했을 때는 소아의 경우에 빠른 인공관절을 시행하는 게 평생에 걸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AVN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피머 헤드의 서큘레이션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피머럴 아터리에서 분지되는 메디얼 피머럴 서큘플렉스 아터리입니다. 트로칸터릭 레벨에서 피머의 포스테리어 쪽으로 휘감아서 주행하고, 라테랄 에피피지얼 아터리를 형성하고 경부를 타고 올라가서 캡슐을 뚫고 대퇴골대 혈액을 공급하게 됩니다.
대퇴골두의 혈액 공급의 약 80% 정도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아 고관절 골절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대배 분류를 사용합니다. 잘 보시고 골절부에 따라서 각 4가지 타입으로 나뉘고 가장 흔한 타입이 타입 2의 트랜스 서비컬 타입, 그리고 AVN이 50%입니다. 각 타입별로 AVN 리스크는 다음과 같고 골절선이 골두하고 가까울수록 AVN 리스크가 증가하게 됩니다. 치료는 소아 대퇴경부의 골절 치료는 빠른 정복과 견고한 고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전이된 1, 2, 3명의 골절에서는 무혈성 괴사의 위험성이 높아서 응급으로 정복을 요하고 고정 시에는 가능한 성장판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대퇴골 근위 성장이 하지 길이 성장에 관여하는 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견고한 고정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합병증에 대해 살펴보면 가장 흔하고 위험한 것이 처음 말씀드린 AVN, 무혈성 괴사입니다. 확인되는 즉시 너널 베어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콕사 발화가 생길 수 있고 성장에 따라서 지연적 교정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심한 경우 혹은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절골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당연한 말씀이지만 불유압이나 성장판 조기 유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12세 여환이 낙상 후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라이트 피머 넥 프랙처이고 그리고 트랜스 서비컬 라인의 프랙처 라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배 타입 2고 AVN 리스크는 50% 제일 중요한 타입입니다. 수술장에서 클로스 리덕션하고 픽세이션을 했고 그리고 2주 뒤에 수술 후 2주 뒤에 엑스레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피머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피머 셰프트 프랙처의 80%는 소아 압류주에 의해서 발생하고 의료인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진료 시 이를 꼭 배제해야 합니다. 특징적으로 보이는 소견은 코너 프랙처 소견이고 그림과 같이 아이를 잡고 흔드는 동작에서 메타피지스의 마이크로 프랙처가 축적돼서 그 대퇴골두 골단의 엑스레이 같은 프랙처 소견은 보이게 됩니다. 피머 셰프트 프랙처에서는 각 프래그먼트에 붙은 근육으로 인해서 트랜스레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프록시말의 경우에는 소에스하고 에이비덕터들 그리고 숏 익스터널 로테이터가 인해서 플렉션하고 에비덕션 그리고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보존적 치료를 할 때도 이러한 트랜스레이션을 고려해서 그림과 같이 파블릭 형태의 보장부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드셰프트는 프록시말과 유사하지만 어덕터하고 이스텐서가 좀 더 개입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에서는 가스트로네미우스로 인해서 하이퍼 익스텐션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대퇴 간부골절의 일반적 치료 원칙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6개월과 6세, 12세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은 파블릭 하네스, 6세까지는 힙 스파이카, 그리고 11세까지는 플렉서블 네일, 그리고 12세부터는 리지드 IM 네일을 고려하게 됩니다. 표준 치료 외에 기타 가능한 치료는 각 연령별 구간 내에서도 연령에 따라 가능한 최적의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추가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6개월과 6세 사이에서의 표준 치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얼리 힙 스피카로 말씀드렸지만 연령이 6세에 가까워질수록 플렉시블 IMNA의 치료 이점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6세와 12세 사이의 표준 치료는 처음에는 플렉시블 IMNA로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 이유로 연령이 12세에 가까워지고 하나의 체중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는 리지드 IMNA 치료의 이점이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의 억셉트블 레인지는 2살까지는 플레이별로 각 30도씩으로 기억하시고 단축은 15mm까지 허용된다고 생각하시고 점차 나이가 들수록 교정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11세부터 성인까지는 각각의 5도, 10도, 1cm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에서 10세 사이 환자는 수상부위 대퇴골에서 일시적으로 과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를 살펴보시겠습니다. 3세 여환이 낙상으로 인해서 응급실을 내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상 쇼트닝의 2.4cm 그리고 앵귤레이션은 15도 정도였고 성장에 따라서 앵귤레이션 그리고 쇼트닝 모두 교정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수상 후 시기별로 팔로우를 했고 PTD 2년째에는 쇼트닝 앵귤레이션 모두 없었습니다. 다음 케이스입니다. 5세 남한이 놀이터에서 5세입니다. 5세 남한이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지면서 응급실 내원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연령을 모두 고려했을 때 IML을 시행했고 수술 직후 엑스레이입니다. 그리고 6개월 수술하고 6개월 뒤에 엑스레이고 골류압이 거의 진행되었습니다. 또 IML 시행 8개월 뒤에 바로 리무버를 했고 특이한 합병증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은 무릎 파트에 대해 무릎 니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디스탈 피머 에리어 그 부분에서는 주로 과신전력이 그 외상을 일으키고 디스탈 피머럴 에피피지스 프랙처가 발생합니다. 성장판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분류는 마찬가지로 살터 에리스로 하게 됩니다. 골절 시 성장판의 전이로 인한 성장판 조기 폐쇄가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 대부분은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고 정확한 해부학적 정복이 필요합니다. 사지타 플래너스는 보정적 치료할 때 15도까지는 허용되고 만일 전이가 없고 스테이블한 경우에는 15도 정도 니 플렉션에서 석고 고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부분은 프록시말 티비아 에피피지스 프랙처입니다. 드물게 발생하고 발구스랑 하이퍼 익스텐션 기전의 손상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팔육테알 아터리가 세관절 낭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퍼 익스텐션 인절에서 후방전이 된 메타피지스인의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이의 방향에 따라 타입을 분류하고 타입 1에서 하이퍼 익스텐션 인저리에 동반되는 팔림프 아터리 한 번 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걸 이것만 알고 계시면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제2형은 발구스, 바루스, 펄스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리고 테스 안세리우스, 골마기 정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합병증으로는 성장 과정에서 내측 과성장이 생겨서 티비아 발가가 생길 수 있고 골절의 양상을 보면서 미리 환자분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 과정에 따라 패치나 오스테오토미를 이용해 교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티비아 투버러시티의 어버전 프랙처를 보시겠습니다. 주로 스포츠 손상으로 발생을 하고 쿼드나 티비아 둘 중에 한쪽이 고정되어 있고 한쪽이 급격하게 변할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골절의 양상에 따라 오그던 분류로 분류한다고 하는데 크게 타입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치료 원칙은 전이가 적으면 클로스 리덕션을 하게 되고 골편이 크거나 전이가 있으면 오픈 리덕션을 하게 됩니다. 타입 3에서는 메니스크가 테어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14세 남한이고 농구하고 점프하다가 삭제하면서 발생한 통증으로 응급치료 내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비아 투버러시티 프랙처 소견이 발생을 하고 모던 타입 클래시피케이션으로는 타입 3였습니다. 수술은 에피피지스하고 메타피지스 각각 한 개씩 피닐레트 스크를 사용해서 프래그먼트를 고정했고 파이시스는 모두 프리저빙 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거는 티비아 스파인의 프랙처입니다. ACL 어버전프 ACL이 같이 늘 동반되어 있고 ACL에 의한 어버전 프랙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성인과 다르게 소아에서는 티비아 스파인이 완전하게 고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장력이 약하기 때문에 더 잘 발생하게 됩니다. 전이 정도에 따라서 메이어스의 맥키버 분류법을 이용해서 분류한다고 하고 치료 원칙은 전이가 없거나 적으면 롱렉 캐스트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오픈 리덕션 그리고 픽세이션을 하게 됩니다.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8세 남한이고 축구하다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땅바닥에 부딪히면서 응급치료 내원했습니다. 티비아 스파인의 어버전 프랙처 소견 여기서 엑스레이 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볼 수 있고 그래서 관절경으로 수술했는데 프라우스처로 리덕션하고 픽세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4개월째 본 유니언 모두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추가된 부분이 ACL 인저리에 단독적으로 좀 추가하게 됐습니다. 프랙처는 아니지만 요즘 많이 발생하고 수술도 많이 하기 때문에 추가를 했고요. 소아의 전방 십제인대 손상은 성인에 비해서는 드물다고는 하는데 최근에는 청소년 스포츠가 발달하고 그리고 MRI도 많이 찍으면서 진단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역학적으로는 여아가 손상 위험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 ACL 자체가 라테랄 피머럴 콘다일에서 기시해서 티비아의 인터콘딜라 에비넌스에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행 방향을 생각해 보면 TBI의 안테리어 트랜슬레이션을 제한하고 그리고 풀 익스텐션 자세에서 인터널 로테이션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거꾸로 생각을 하면 ACL의 인저리 메커니즘을 유추할 수 있는데 안테리어 TBI 쉐어 포스하고 그리고 니어 에이비덕션 그리고 TBI의 인터널 로테이션 모멘트가 작용할 때 흔히 손상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는 논컨택 엔저리가 더 흔한데 주로 급정지할 때 그리고 하지에 힘이 들어갈 때 쿼드가 니를 익스텐션 시키면서 TBI를 앞쪽으로 끌어당기는 작용을 하면서 이제 ACL의 텐션을 높게 되고 이때 추가적인 방향의 외력으로 손상을 야기하게 됩니다. 참고로 ACL은 니의 풀 익스텐션이 아닌 20도 정도의 플렉션 상태에서 사지타 플레인의 텐션이 제일 강합니다. 따라서 실제 진단을 할 때는 병력도 중요한데 비접촉 상태에서 말씀드린 대로 허벅지 근육이 힘을 꽉 준 상태로 외반된 손상 기전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꼭 잘 들어야 되고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돌아간 병력에 대해서도 ACL 인저리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MRI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진단이고 그리고 사지타 플랜에서 헤어 소견이 가장 잘 보입니다. 그리고 T2 웨이티드 페이스 데플레션 뷰가 제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AC의 태어 시에 1차적으로 보이는 소견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기준이 되는 게 사지탈 라인에서는 이터콘딜라 노치의 지붕을 따라서 AP 방향으로 주행을 하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스페리어 쪽으로 위쪽으로 각을 이루게 되는데 파열 진행됨에 따라서 주행이 틀어지게 되고 파열된 하부가 수평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앱노멀 서지탈 인텐시티가 특징적이고 급성으로 AC의 퇴화가 일어날 때 인대의 연속성이 부분적이고 전체적으로 손상되게 되는데 부종이나 신호 강도 증가가 보이고 피머 부착부에서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AC의 퇴화 시에는 본 콘투전이 보이게 되는데 피버 시프트 인저리에서 일어난 소견으로 피머의 라테랄 그리고 티비아 플래투의 포스테리어 사이드에서 본 외로의 신호 증강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고요. 티비아 사이드의 본 컨디션이 더 특징적으로 잘 보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세건 프랙처인데 있는 디플렉션 상태에서 바루스 포스나 인터널 로테이션이 일어날 때 라테랄 캡슐의 텐션이 증가해서 발생합니다. 프록시말 티비아의 어버전 프랙처의 일종이고 니 AP 사진에서 흔히 관찰되는데 동반 손상으로 캡슐이나 LM이나 AC의 대여가 잘 동반된다고 합니다. 인스타빌리티가 같이 동반되어서 니 페인 환자에서는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치료 원칙에 대해서는 2021년 버전으로 되어 있고 성장판이 열려 있기 때문에 성장이 남아있는 소아청소년 ACL 파일에 대해서는 수술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어떠한 방식은 그 수술을 하면은 성장이 완료된 성인에서는 ACL을 그냥 리컨하면 되는데 수술이 성장판에 직접이나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재건된 그리고 ACL이 대퇴골이나 경골의 성장에 따른 영향도 받게 되기 때문에 나이를 또 생각하고 수술 방법도 결정해야 됩니다. 다음은 티비아 그리고 피블라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소아에서 티비아 그리고 피블라 프랙처는 장골의 간부 골절 중에 레디우스랑 얼나 다음으로 흔한 골절이고 골절은 디지털 원서드에서 가장 많이 생기고 경골의 단독 골절 형태가 가장 흔합니다. 치료 원칙은 다음과 같은데 비수술적 치료로는 접촉면 50% 그리고 단축 1cm 미만 그리고 회전 변형 없고 그리고 각 변형 5에서 10도 이내의 그 캐스트를 이용해서 보존적 치료 해볼 수 있고 수술하게 되는 경우에는 플렉시블 INA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 플레이트를 사용할 때는 광범위 연부 조직 방위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감염이나 분류압 리스크가 높고 류즈드 INA는 안테리어 투버클이나 성장판 손상 가능성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있기 때문에 소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플렉시블 INA에서 네일 굵기는 가장 좁은 골성의 40%라고 써 있습니다. 케이스 보겠습니다. 5세 남한이 축구하다 넘어지면서 발생한 정강이 통증으로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2달 뒤에 캐스트하고 풀고 이제 찍은 엑스레이고요. 그리고 2년 8개월 뒤에는 특별한 합병증 없이 잘 성장했던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앵클 보시겠습니다.
이게 디지털 에피퀴즈의 프랙처고 소아에선 계속 설명되지만 인대가 성장판보다 튼튼하기 때문에 인대 손상보단 성장판 골절이 흔히 발생을 하고 여아는 15세, 남자는 17세경에 성장판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성인과 유사한 형태의 골절이 발생하게 되는데 소아에서는 특징적으로 원위 경골 성장판이 유합해가는 13에서 18세 그러니까 트랜스레이셔널 프랙처가 발생하게 되고 원위 경골 성장판의 유합 과정으로 인해서 트리플레인 프랙처가 발생하게 됩니다. 골절은 디아스 타잔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고 그래서 틸러 프랙처는 살터리스 타입 살터론을 이제 타입 3가 되고 12에서 14세경에 에피키지스 메디안 사이드가 클로즈 됐을 때 그 외회전력이 가해지고 안티리어 티비아 피블라 리가멘트에서 생기게 됩니다. 앵클 조인트에서 디스탈 티비아의 안테로 라테랄 사이드가 그 체중부와 관절면의 주요 부분이기 때문에 2mm 이상 저리가 있으면은 ORIF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플라인 응급실에 자주 오게 되는데요. AP상에서는 살터리스 타입 3, 그리고 라테랄 상에서는 타입 2의 형태를 보이고 이스터널 로테이션 수상 시에 흔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프론탈, 라테랄, 그리고 트랜스버스 플레인의 프랙처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 개의 플레인에 존재한다고 해서 트리플레인 프랙처라고 불리게 됩니다.